안녕하십니까. 자, 한 OT 정도, 오리엔테이션 한 5분 내에서 1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OX도 조금 풀어봤어요. 근데 문제풀이 OX가 사실은 제일 어렵다 그랬죠. 왜냐면은 그거는 진짜 틀린 데를 알아야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지선다 나오면 사지선다가 좋긴 해요. 사지선다가 상대적으로 요게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지선다가 좀 편하긴 한데 OX보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본 강의도 듣고 OX도 풀고 해서 내가 지금 손때 묻은 책 한 권 있는데 머릿속에 남은 거 하나도 없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시고 지금 이제 전쟁으로 치면 지금 군비 비축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훈련해서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한 바로 직전의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는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여기서 나온 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 대신에 제가 항상 공부는 욕심부리면 과정도 힘들어지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하는 것 중에서 오늘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다 맞춥시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 그 가급적이면 책을 많이 찾아보게끔 하기 위해서 해설을 안 달아준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수험생이 그건 선택할 문제고 제가 할 일은 제가 할 일이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책을 안 찾아볼 정도로 여기 문제는 다 해결할 정도로 다 실어주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안 보고 가급적이 좋은 게 문제 풀면서 해설의 법조문 보는 것보다 여기 이제 자기가 보던 책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효율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문제야. 선택 문제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해설에 있는 지문이 쭉 들어가고 조문이 들어가면 이것까지 다 외우고 숙지해야 되는구나 이러시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지문 5개 지문이 어떤 식으로 이다 아니다로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맞을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장담컨대 내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이 합격자가 많았잖아. 합격자가 많으면 이제 좀 조절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60점은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 60점 맞아갖고는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100점 중에 60점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맞추고 나머지 40점은 확률은 있을 거 아니야. 3번으로만 찍어도 확률이 있을진데 거기서 10점에서 15점은 나와요. 그럼 제가 장담컨대 75점에서 85점은 장담 드릴게요. 왜냐하면 왜 확률이 5분의 1인데 아무렴 공부를 했는데 5분의 1일까? 오지선다라 하더라도 3개 지문이나 2개 지문이 수상해 보이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그 중에서 찍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혀 생뚱맞게 건축법상의 건축 얘기하는데 전혀 엉터리 같은 지문 거기다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수상해 보이는 지문이 오지선다 같으면 보통 3개 남아요. 3개.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하면 여러분들이 75점 정도는 맞으리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 나머지 그 60점이 튼튼하게 베이스를 깔아주면 훨씬 더 3분의 1보다 높은 확률이 나와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할 때는 이제는 진짜 제가 예습해라 뭐 복습해라 이런 거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여기서 다 쏟아붓고 저녁에 가서 제가 항상 그랬죠. 오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당부 말씀 그렇게 드리고 한 시간에 한 10개, 12문제 이렇게 풀면 우리가 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일이란다. 다음 주부터는 2차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철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도도 그렇게 영향받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10시부터 6시까지 할게요. 아침에 조금 더 쉬시다가 나오세요. 자, 우리 그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거예요. 다 읽고 해설은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필요한 데 있으면 볼 건데 사실은 반복의 의미여서 그렇게 설명이 장황하게 이루어지면 또 기본 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짤막하게 하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들어와도 그냥 막 가시면 돼. 대신에 오늘부터는 이제 복습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지문은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요거는 좀 내가 헷갈려서 틀린 거다. 요건 정말 모르겠다. 요거를 3종류 정도는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시간이 정 없으면 나중에 이 문제집에서 내가 중요한 것 같은데 헷갈려서 틀린 거 그것만 보세요. 그 다음 시간이 조금 남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건데 되게 어렵더라. 그거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 되면 그건 제끼시는 거야. 그 제꼈을 때 점수가 제가 70이라고 그랬어요. 70에서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객관식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가 편하게 아는 거고 남들도 다 맞추는 건데 그거 내가 틀렸다 그러면 그 시험은 제가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 다 맞추는 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 자, 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틀렸죠. 광역은 도시계획은 두 개로 기본 플러스 관리예요. 그죠? 기본은 지침이라고 그랬지. 기본 이런 것은 기본은 말 그대로 지침이니까 행정처분도 아니에요. 그 광역 해설에 있죠. 해설에 도시군 기본계획 가로 위에다가 VA 가입표. VA 가입표가 뭐예요? 행정처분이 아니라 기본계획이 잘못됐어야 하고 소송 제기해봐야 그거는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도 안 해줍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재판해주지. 내가 사는 지역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거 잘못 지정됐다 이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지. 그래서 광역은 빠집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논문 쓸 때 초록 있잖아요. 대충 그래서 추상적인 거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거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다가 개발 제한하고 여기다가 시가와 조정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거예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이거는 기본계획이 아니라 뭐다? 관리계획이요. 관리계획.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포함된다. 이게 이제 정의죠. 정의. 자,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죠. 기반시설이 인프라라 그랬어. 그 인프라 중에서 이 도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된 것을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은 모든 도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그 도로, 그 공원을 말하는 거죠.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뭐예요? 해설 보시면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그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번은 말장난친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 아니라 그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의 그 틀린 점은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서 모든 인프라가 다 계획시설 사업인 것이 아니라 그 기반시설 중에서도 플랜화된 거. 그걸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러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가 말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틀리지. 모든 도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기로 했던 거,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래요. 시설. 시설이란 말이 나오면 인프라 떠올리셔야 돼. 그 다음에 4번. 1번 질문 되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이제 옳은 것이 어려운 질문이야. 시간도 많이 뺏기고. 4번. 도시군 계획시설은, 시설 들어갔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기본계획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해놔요. 기본계획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다. 아, 이쪽에가 대충 공원이 들어서고 이쪽이 주거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거지. 여기까지가 구체적으로 근거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니 이런 거는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도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계속 보면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뉘앙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과 그 시설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 시설 및 편익 시설. 자동차 검사하는 거죠. 자동차 검사하고 뭐 면허 따고 이런 건데, 야, 요게 뭐 자동차 전문학원 같은데 이게 기반 시설일까? 네, 기반 시설 맞아요. 요거는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인센티브에서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5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재 5페이지에 보면 기반 시설의 종류가 앞자 따서 교통, 공간, 유통, 공급,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 보건위생, 환경, 기초시설 이렇게 나오죠. 교공, 유공, 방제, 보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앞자 따서 하는 거 싫어하는데 요거는 다 읽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런 것만 제가 앞자 따서 읽는데, 거기 보니까 1호의 교통시설에 뭐가 들어가죠? 도로, 철도 이런 거는 누가 틀리겠어요? 도로, 철도가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이라는 거 누가 틀리진 않는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 법조문 인터넷 핸드폰으로 띄죠. 그러면 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이렇게 하면은 금세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 5번의 그 해설 보면 옛날에는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 시설이라고 이름이 돼 있었는데 작년 말에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죠? 작년 말에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로 좀 간결하게 됐죠. 그죠? 왜 그 건설 기계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면허 중에서 1종 따면 일종 뭐 보통 따면은 뭐 봉고차 몰고, 2종 따면 승용차 몰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버스 따려고 대형 면허 따면 대형 면허에 건설기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랬는데, 지금은 다들 기본적인 게 그 건설기계도 차량 범주에 들어가니까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그래서 야, 자동차 면허 따는데 자동차 그 1년에 2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검사 받는 거, 그것도 기반 시설이구나. 이렇게 헷갈리는 것만 물어보는 거야. 헷갈리는 거 물어보니까 교재 5페이지에 또 시행령 2조 1항 여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도 지역,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자, 이런 것들이 기본 계획이겠어요?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겠어요? 관리 계획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2번에 1번 지문은 아까 1번에 2번 지문을 계속 이런 것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5개 문제 풀어보고 2번에 5개 문제 풀어보면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라 1번에 5개 문제 볼 때 약간 갸우뚱했던 것들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요런 공부 방법으로 해야 돼. 그래야 갈수록 외울 게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번에 2번 보고 애매했던 것이 2번에 1번 지문 보고 이런 것들은 진짜 관리계획으로 하지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거는 자다가 일어나서 깨워서 물어봐도 다 맞추니까 그런 거에다가는 체크하실 필요가 없어. 근데 얘가 항상 헷갈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막 몇 년이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몇 년이냐 몇 평방제곱미터냐 이런 것이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그건 방법 없지. 그거 물어본 놈도 좀 이상한 놈이지만 이상한 놈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기출문제 많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시험 보기 전에 조금 정리해 갖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다가 다 정리하세요. 여기다가 다 정리하셔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계속 요것만 돌려갖고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나는 다 맞춘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나 다 틀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다 틀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아싸라게 5개 중에 3개 남으면은 제일 앞에 거 나는 다 찍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럼 공부가 되게 편해져요. 다 맞춰야지 이러지 마시고. 자, 2번.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말이 틀렸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기반시설 중에서 플랜화된 것을 말해요. 찾으셨어? 그러면 뭐하고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반시설이라는 단어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앞뒤가 바뀌었죠. 그럼 제가 아까 어디 했어? 1번에 3번 설명할 때 뭔 뜬구름 잡는 소리냐 했던 게 2번 지문 보다 보면 뭔가 조금 양파처럼 한꺼풀 벗겨지는 것 같고 좀 감이 올랑말랑하고 자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죠.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다. 도시군 계획사업에다가 딱 동그라미 치고 1번 뭐예요? 우리가 일단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겠지. 기반시설. 2번 뭐예요? 도시를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신도시를 바탕에 딱 인프라를 깔아놓고 새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있고 헌도시를 개량하는 게 있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뭐야? 2번. 도시 재개발이지. 도시 재개발이죠. 3번이 뭐예요? 도시 정비 사업이죠. 1번 기반 시설, 2번 도시 재개발, 3번 도시 정비 이러면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의 가장 플랜 세 가지예요.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페이지 혹시 이제 그 법조문 요렇게 법령정보센터로 보실 분은 법 2조 제11호 우리 교재 기본교재 갖고 오셔. 그리고 혹시 그 교재 없으시면 국가 핸드폰 혹시 투지폰? 그럼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 거기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치면 나와요. 제 시간이니까 수험생이 법을 아는 수험생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거 다운 받으셔서 거기서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치면 시행령도 뜨고 법률도 뜨고 그래요. 자 그럼 자기는 7페이지 맨 상단에 그거 봐. 그래서 법 2조 제11호에 보면 정의 규정이 나와요. 정의 규정이. 법 2조 제11호. 도시군 계획사업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업이 이게 플랜과 관련된 사업인데 1, 2,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 2번 개발사업, 3번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어떤 도시건 기존의 인프라 위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헌도시를 고치거나 요게 세 가지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문으로 가셔서 2번에 3번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기반 사업 세 개가 있네요. 이러면 되지. 시설 사업.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 자, 1번에 아까 1번 지문이랑 2번에 4번 지문이랑 똑같죠? 계속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 다 맞추는데 나만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5번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이게 구체적인 것 같아요? 포괄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지.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내가 친절하게 해놨는데 교재에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페이지 인용은 가다가 없어져요. 제가 하다가 힘들어서 말아버렸죠. 자, 그러면 법 2조 4호 이제 해설 보셔도 되고 책 보셔도 되고 나중에 이거 한번 찾아보시라고. 난 수업하기 이제 편하게 해놨는데 정의해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항목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자 도시관리계획에 관리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 연필로 관리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
어떤 것들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건지 한번 보자라고 그랬더니 가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죠? 용도지역하고 지구는 여러분 잘 아시지? 뭐 도관 농자부터 시작해서 주상공록 쭉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나호, 나목,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그 다음에 다목,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라목,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여기 나왔네. 그러니까 다 하고 라가 뭐예요? 다 하고 라 하는 게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사업. 세 개. 기반, 재개발, 정비. 재개발인데 개발이라고 그냥 쓰지. 그 다음에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은 3번에 가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국토종합계획. 자, 이게 좀, 그거 정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이겠어? 각 시마다, 도마다? 그거 아니겠지. 국민소득 3만 불 계획, 이런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거는 플랜이, 이것은, 관리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게 정답. 3번, 수도권 정비계획이 벌써 크잖아. 시하고 군을 떠올리셔. 시, 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반에서 할 플랜인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야? 3학년 전체, 우리 학교 전체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건 관리계획이 아닌 거예요. 외워서 앞잡다 와서 외워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외워서 하시는 것도 좋지. 외워서 하면은 금세 툭 튀어나올 건데 그렇게 이런 것까지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진다니까. 그 다음에 4번, 주택법상의 대지 조성 사업지구 지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 어때요? 이런 것들은. 부문별이라는 느낌 안 드세요? 지금 우리 3학년 일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체육에 관한, 우리 학교 뭐 예를 들어서 문예활동에 관한 이런 느낌이 들지 우리 각각 3학년 일반에 해당되는 거라는 느낌은 좀 안 들잖아. 근데 2번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에 갖고 이 도시개발은 각 도시별로 있어지는 각각의 도시, 신도시 건설하는 걸 말하니까 이게 정답이지. 혹은 그 도시 안에 각각 금그어가지고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외우신다고 하지 말고 느낌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2조 정의를 한번 보시라 이런 얘기.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조금 포괄적인데 관리 계획은 조금 구체적이다. 여기 항상 염두에 깔려 있으셔야 돼요.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용도지역 지구 지정 변경, 2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4번 도시자연공호구역의 행위제한. 자, 요거 행위제한은 각각의 그 구역에서 어떤 국민이건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럼 이 규율 대상이 도시나 군에 관한 어떤 지역적인 어떤 대물적인 성격이에요? 대인적인 성격 같아. 야, 너 거기 가서 그런 건물 짓지 마. 이거잖아, 지금. 이거는 뭐예요? 요건 아니지. 요거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아닌 거야. 그래서 행위 제한이라는 것은 옆에다가 이렇게 써. 뭐라고? 뭐예요? 사람에 대한 규제야. 사람에 대한 규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고요? 금그어 가지고 물건에 관한 거고. 지금 요거 물어보고 요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은 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그 지역적으로 거기다가 뭘 한다는 거고 그 중에 하나의 약간 부문별에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이 기반시설이에요. 왜? 그 도시라는 걸 전제로 여기 있는 사업 중에 기반시설, 재개발 요거는 약간 부문별이긴 한데 범위가 이미 도시로 정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자, 느낌에 아니 기반시설 하면 전국의 모든 기반시설 아니 이 기반시설이 그 뜻이 아니야. 바로 그 신도시 바로 그 도시에 관한 재정 요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돼.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그 3번의 그 해설의 법 2조 4호의 정의를 보면 가목, 나목, 그 다음에 마목, 바목은 전부 다 구역적인 느낌이 딱 들죠.
아, 그래, 여기 섹터,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하고 라가 조금 애매해. 아, 이거는 전국에 있는 기반시설을 의미하느냐, 전국에 있는 신도시를,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아까 우리가 도시군에 있는 기획사업의 종류로 세 개를 정의를 때려준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그러면 이제 딱 외워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대충 맞춰, 감으로.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도시군 기본, 여기는 기본이냐, 관리냐, 광역이냐, 이거 잘 보셔야 되겠지? 자, 기본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한, 자,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이게, 구체적이라는 뜻이에요? 포괄적이라는 뜻이에요? 포괄적이라는 뜻이지. 아주 좋은 말이지. 근데, 뭐가 틀렸어요? 구가 없어, 구가. 구는, 처음 오신 분 있으니까 얘기해 드릴게. 광역하고 기초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돼 있어, 지방자치법에. 요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 시도라 그래. 요 앞에 시는 되게 큰 시지. 그 다음에 요 뒤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뭐가 있죠? 구가 있어, 구가. 강남구, 사하구. 그 다음에 요 도 밑에가 시하고 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시, 군, 구 이래. 시, 군, 구 이러면은 이거를 시, 군, 구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이 시는 작은 시, 여기는 큰 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둘은 좀 있다가, 얘네 둘은 좀 있다가, 특별히 빼고, 그리고 얘야, 얘. 그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빠지지. 그래서 군을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시하고 군이 중심이 돼서 도시계획을 짜라는 거고, 여기가 중심이 되니까 얘는 빠지는 거야. 응? 얘는 빠져.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은 언급결에 들어온 게, 얘네들은 요 하부 구조가 없어요. 하부 구조가 없어. 이건 뭐라 그러냐면은 지방자치단체 중층구조라 그러거든. 기초자치단체, 이게 이제 하급, 누구 이제 상급 이러는데, 여기는 요 상하가 있는데, 여기는 밑에가 없어. 그래서, 아니, 여기도 구 있던데, 그 구는 이런 구 아니야. 여기 읍면, 동리 이런 거야. 그리고 여기도 여기 제주도잖아. 여기가 세종시고, 제주도에 뭐 서귀포시도 있고 제주시도 있는데 그 제주시가 요시가 아니야. 그냥 읍면동네 같은 구역단위지. 그래서 얘네들은 도라고 붙었어도 시 같은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일선 행정에. 그래서 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여기 2조 같은데 지방자치법 2조의 맥락으로 볼 때 일선에 빠지는 게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시나 진배가 없고 그리고 군 이래. 그러니까 얘는 빠지는 거야. 여기 밑에 있는 구도 빠지고 성남시 분당구도 빠지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고주하다가 딴 데로 샜지. 그래서 5번에 1번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기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수험생으로는 도시군하고 동그라미 치고 기본에 동그라미 치고 이거 혹시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인가 광역계획에 관한 설명인가 촉각을 쭈삣하게 세워놓고 보셔야 되고 여기 보니까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았다고 갈 게 아니라 참 도시군이었지 하고 앞에 다시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시군 구라고 돼 있잖아. 구는 틀렸지. 아시겠지? 자, 2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내에 그 기본 플랜에서 이제 예외가 생겼을 때 그걸 하는 거잖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아주 그냥 신경 쭈삣 세우고 봤더니 다 옳은 말만 써놨지. 그래서 한숨을 후 쉬는 순간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래놨잖아. LIC 이렇게 되는 거지.
기본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리 세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틀렸죠. 3번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징그럽지. 낸 거 또 내고 또 내고 그래요. 4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그랬잖아. 5번 자,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자, 이게 공공시설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 관리계획으로 된 게 도시군 계획시설. 교재 6페이지 한번 봐봐. 그 다음에 법조문 보실 분들은 법 2조 13호 보세요. 2조 13호. 법 2조 13호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 보면 공공시설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시설은 기반시설의 한 내용인 거야. 기반시설의 한 내용. 그래서 공공시설을 보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의 0사조에 보면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빈터죠.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 방수,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또랑, 국어, 그 다음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 주차장, 저수지, 스마트 도시 공원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 우리는 문제집 여기서 나온 것만 다 맞추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정 시간 없으면 뭐만 보기로 했어? 이것만.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는 기본 교재로 돌아가서 꼭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시면. 자, 그러면 일단 5번 지문에 공공시설에 공공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공공이 뭐냐면 너나 나나 다 이런 뜻이야. 너나 나나 다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뭐야? 에브리바디 공공 그지? 공공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기재산법에서 배웠듯이 그 청와대다 그럼 누구나 들어다녀? 아니지. 그는 공적인 시설인 거고 여기는 뭐야? 누구나 공공 이렇게 쓴다. 누구나니까 누구나를 염두에 두고 기반 시설 중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주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것들이지. 자, 그다음에 6번. 5번의 답은 뭐예요? 4번이지. 4번 빠졌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정하죠. 구역을 정하고 왜냐하면 광역은 기본에 있는 도시군 계획을 구역을 넘어서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체 어떤 그 계획권을 정한 다음에 계획을 짜는 건데 그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거 맞죠? 자, 6번. 자, 국회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는 중복할 수가 없어요.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도관농자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이제 뭐 특정한 용도에 따라서 지구나 구역은 가능하죠. 그럼 답은 뭐예요?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틀렸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용도지구 중복 가능하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용도지구 다 중복이 가능해요. 뭐만 안 돼요? 용도지역은 예를 들어서 도시면서 뭐 자연환경 뭐 이거 없어. 그 다음에 중복할 수 없다는 게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도시가 이렇게 막 확장하는데 뭔가 개발행위 허가해 줄 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랑 여기는 밀도를 관리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고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상태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리는 게 있죠. 근데 밀도로 관리하면서 부담금을 물리는 건 이건 모순이거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중복이 안 돼요.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7번. 용어의 정의 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동구 설치 목적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포함된다. 되겠죠. 왜 그럴까?
공동구가 그거잖아. 그 밖에 있는 전선줄, 뭐 수도관, 가스관 이거 다 지하에다가 매설로 묻는 건데,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데서 사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신도시 같은 데는 전선줄이 다 밑으로 탁 깔려 있거든. 공동구로. 근데 옛날 요 신림동만 가더라도 막 전선줄이 있고 전선줄에 또 케이블 막 선 있고 그러잖아. 그 이삿짐 하려고 사다리차 못 들어와. 그 전선줄에 걸려갖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뭐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자, 1번에 좀 품위 있게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공동구의 정의가 국계법 2조 9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이 개선되고 도로 구조의 보전. 그러죠? 계속 그냥 가스관 따로 수도관 따로 막 여기저기 막 얽히설키여가지고서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싱크홀 생기고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있네. 그치?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 아까 본 기억나요? 안 나요? 있었던 것 같죠? 다시 가서 찾아보면 돼. 어디 가서 찾아봐. 아까 그 3번 문제에 해설 보세요. 3번 문제 해설에. 3번 문제 해설에 2조 정의, 도시관리계획에 대상해가지고 법 2조 4호 남옥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이렇게 돼 있잖아. 4페이지에. 그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막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내가 지금 고사장이 왔는데 문제집을 오픈북으로 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답을 찾는 그런 느낌으로 해. 그리고 여기서 안 찾아지는 건 어디로 가? 기본서 가서 찾아봐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주는데 또 지적인 궁금이라든가 그 배경이라든가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게 있어. 이 부분에 뭐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 그러면은 찾아보시라고 기본서 가서. 또 기본서 가서 찾아봤는데 없다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3번 공공시설에는 도로, 공원, 철도 등의 공공용 시설도 포함된다.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공공용이라는 얘기는 너나 나 쓰는 시설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정의가 아까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7번에 3번 지문 보시면서 헷갈리면 5번에 아까 봤었던 것 같은데 5번에 5번 지문으로 다시 가. 5번에 5번 지문으로 갔더니 해설에 도로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다. 여기 보니까 무슨 이거 가지고는 조금 더 궁금한데 그러면 교재 가서 아까처럼 찾아도 보고 저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싶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살을 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뼈대는 있어야 돼. 뼈대가 있어야 이게 방향을 상실치를 않지. 자, 그 다음에 4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특정 용도를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폐율을 완화해주면 좋겠죠. 건폐율이 뭐예요? 땅이 건물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지는 50%다. 그러면은 100평에 50평만 지어라. 평이란 말 쓰면 안 되지만 50평방제평 제곱미터만 지어라 이런 건데 완화시켜주면 60, 70, 80씩 깨주는 거니까 좋은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 이거 나오네. 요게 이제 6번 할 때 용도지역 중보가하면 안 되고 얘네들 둘 중보가하면 안 되지. 이거 같이.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랑 개발밀도 관리구역 두 개도 우리 국계법에서 중복해서는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중복할 수 없어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안 돼 이러면은 하나 외울 게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요것이 생기는 바람에 앞에 것도 더 그냥 같이 세트가 돼서 쉽게 외워질 수 있는 막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즐겁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 내용이 확 줄어요. 외울 게. 5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이 뭔 소리예요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또 둘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개발밀도에서 못 들어오게 하든가 들어오는 게 허용되면 너 돈 내 이건데 못 들어오게 하면서 간신히 뚫고 들어오는 돈 내라 그러면 그건 너무한 거지. 그래서 5번은 말을 좀 비비 까놔서 그렇지 뭐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니까 틀려요. 그리고 7번에 5번이랑 6번에 1번이랑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은 아 중복해서 안 되는 거 요 두 개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 8번 국계법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시설의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간시설 이게 그 2조의 6호에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게 나오죠. 2조 6호의 기반시설은 다음 강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걸 말한다. 그래갖고 그 법 2조에서는 되게 이제 간단하게 써놨어요. 간단하게 써놨는데 가나 다라 마 바 사 해서 끝줄에 보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예를 몇 개씩만 들고 있는데 2조 1항에 보면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죠.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어. 자 그러면 1, 2, 3, 4, 5, 6, 7에서 교공, 유공, 방제, 보환, 뭐 방보환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종류를 알아야 되잖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이런 거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야 광장이 교통시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광장이 교통시설인가? 근데 교통시설 말고 그 분류방법 중에 공간시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공간시설로 가지. 근데 교통시설 외에 공간시설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면 광장 이런 것도 어디로 가버릴 수가 있어? 교통시설로 진짜 가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좀 죄송한데 요거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 이 분류방법이 7가지가 있다는 거는 캐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앞자 따서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지. 교공, 유공, 방제, 방보환 이러지. 방제, 보환, 방보환. 그러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자, 이렇게 해놓고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이 여기 들어가네. 주차장은 교통이 아니라 서 있는 데인데. 그래도 교통이네. 그지? 그다음 요거랑 자주 시험에 물어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환경기초시설 7번에 맨 끝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폐차장. 폐차장은 차를 세워놓는 게 아니야. 옛날에 누구야 그 전유성이라고 하는 개그맨 있죠. 개그맨을 웃긴다는 개그맨. 일반인이 보면 너무 깊이가 있어갖고 잘 안 웃겨. 근데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 자기 주차장, 자기 집 앞에 맨날 불법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써놨대. 차 버리는 곳 이렇게. 차 버리는 거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무도 주차를 안 하더라는 거야. 지가 인위적으로 주차장을 폐차장으로 만든 거지. 농담이고 주차장은 교통시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그 다음에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아시죠? 청바지 입고 놀러 가는데 공공공지,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빈 땅. 3호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이런 것도 유통에 해당하고 공급에 해당하죠. 방송통신, 그러니까 수도도 공급, 방송도 공급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방송은 유통으로 봐야 되나? 공동구,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그 다음에 공공, 문화, 체육시설, 학교가 이제 문화지, 공공으로도 들어가.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자, 불을 막고, 바람을 막고, 물을 막고, 모래를 막고, 파도를 막고. 자, 유수지하고 저수지는 어떻게 차이 난다 그랬어? 유수지는 뭐라 그럴까? 홍수 대비. 유수지는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좁은 이렇게 강남 같은 게 물이 침수되잖아요. 그러면은 강남 같은 거 물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니까
밑바탕에 그냥 큰, 혹은 그 옆에 강남 옆에다가 큰 빈 땅을 만들어 갖고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을 빼 분산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저수지는 뭐야? 가뭄에 대비해서 물 받아 놓는 데가 저수지. 말 그대로 저장해 놓는 거죠. 물을 저장해 놓는 거. 그러면은 유수지는 평상시에 보면은 되게 물이 없어. 홍수 났을 때 이제 그 물을 분산시키는 거. 그렇잖아. 우리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또르륵 따를 때 하고 요만하고 넓은 데다가 놔둬버리면 물을 또르륵 따라도 이게 안 차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다? 유수지. 그 다음에 저수지는 뭐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장사 뭐예요? 장례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화장장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도축장. 이거는 이제 사실 도축장 틀리기 쉽지. 도축장에 장사도 그렇고 도축장도 그렇고 종합의료시설은 그냥 필요하지. 보건위생이니까. 근데 보건위생 그러면 왠지 뭔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같은데 연장의 끝자락도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 하수도하고 맨 위에 3호에 수도는 뭐였어? 유통공급시설이죠.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인데 하수도는 뭐야?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처리, 재활용, 빗물저장. 이 빗물저장은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빗물저장은. 그러니까 빗물저장은 요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뭐 홍수를 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빗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막 수돗물 가지고서 변기물 내리고 그럼 좀 아깝잖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자, 그러고 나서 9번. 국계법상의 기반 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공, 유공, 방보환 이걸 이제 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1, 2, 3, 4, 5처럼 유통공급시설에 이거 해당되니 이렇게 물어봐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유통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보건위생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뭐였어? 보건위생시설이 아까 장사, 도축, 그 다음에 종합의료 있잖아요. 그죠?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방제시설, 유수지. 그러니까 유수지가 뭐라고 그랬어? 재해 방지 중에 홍수 방지한다. 공간시설, 녹지. 9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돼, 진짜. 응? 그 다음에 10번. 기반시설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교통, 도로, 궤도, 폐차장. 폐차장 아니라고 그랬잖아. 폐차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기초시설. 공간시설, 공원, 유원지, 주차장은 교통시설이라고 그랬지. 아, 주차장 뻥 뚫렸어. 공간이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출제하는 애들도 돌대가리들이 아니야. 지들이 봐서도 나도 요거 헷갈렸는데 니들 안 헷갈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중급 문제. 그 다음에 얘들한테, 제 수험생들한테 그냥 점수 주고 싶어. 그러면은 뭐예요? 뻔한 거 물어보죠. 유통공급시설, 수도, 공동구, 하수도. 하수도 아니라 그랬잖아, 하수도. 수도하고 하수도 구별하시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장사도축, 종합의료. 이 맞네. 그러니까 4번이 제일 헷갈려서 잘 물어봐요. 4번.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하고 도축장. 방제시설. 방제시설의 하천,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또 하나 나왔네. 환경기초시설. 저수지. 그 다음에 11번.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공간. 답 나왔죠? 녹지. 녹지는 나무로 막 꽉 차 있는데 그 빈 땅으로 봐. 빌공지에서 공간이. 그러니까 뭔가 쾌적하잖아. 건물 있는 거에 비해서. 학교는 공공문화 체육시설, 하천, 방제시설. 설마 하천을 유통공급시설로 하면 안 돼. 그 교통시설로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아까 했죠. 교통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하는 건데 쉬는 시간 이런 거 생각을 해봐. 내가 1번부터 11번까지 했다. 도시계획에는 관리계획과 기본계획과 나는 요것만 내가 하겠다. 몇 가지만 딱 해도 돼. 그리고 나는 여기서만 맞추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하여간 매 1시간, 매 한 회, 매 하루, 일주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딱딱딱딱 정리해서
서랍에 그때그때 이게 정리해놓는 이런 습관처럼 본인을 잘 평가를 하셔서 그냥 욕심만 똥장까지 차고 나는 이거 다 외울 테야 막 이러면은 그 다 안 하는 거나 진배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떨어지면 너무 아깝잖아. 여러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은 딱딱 정리를 해두세요. 계속해서 이게 문제 풀어가면서 그때그때 팁을 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해설은 이 정도 해요. 그리고 해설의 진도에 지장이 없게 하려고 웬만하면 이 해설을 좀 많이 달아놓은 상황이니까 해설 보시면서 쭉 자습을 이제 복습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